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적분과 부정적분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7번 학습지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빈 화면일 텐데 학습지 풀기 전에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 문제 푸는 방법, 스킬들 좀 공유하고 그거 토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수업 시간에 다 들으셨겠지만 적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분 그리고 정적분. 이게 두 가지의 적분이 있고요. 부정적분은 그래도 간단한 편인데, 근데 정적분은 좀 어렵다. 왜 그러냐? 별로 차이점은 크게 없는데, 정적분은 뭐 때문에 어렵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것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념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부정적분이 뭔지, 그 다음에 정적분이 뭔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뭔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뭔지 개념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은 다른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개념만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분 먼저 가볼게요. 부정적분이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은 다항 함수만 다루니까 fx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fx가 있을 때 얘는 누구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일까? 라는 상태에서 요 누구를 찾는 게 우리가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적분이요, 특히 부정적분. 다시 한번 우리 얘 함수를 그냥 대문자 fx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보면 이 함수는 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거래. 그러면 이 함수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작은 fx의 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나오는 이런 라지 fx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함수가 주어지고 그걸 미분한 다음에 그거가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변화율을 의미하는 식이니까 그거 가지고 함수의 개형을 그려봐. 이게 주요한 어떤 이야기였다면 부정적분에서는 약간 다른 게 미분해봐가 아니고 미분된 식을 줄 테니까 원래 식이 뭔지 찾아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 미분했을 때 작은 fx가 나오는 그 식이 궁금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세트로 적습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요. 인테그랄 얘는 dx라고 부릅니다. dx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부르자면 어떻게 부른다?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부르고 얘가 뭐랑 같다? 대문자 fx랑 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부정적분을 해볼 건데요. 인테그랄 ex dx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미분했을 때 ex가 되는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겠죠. 생각해보면 미분이란 건 xn을 미분한다고 하면 차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가 낮아지는 형태. 차수가 낮아지는 형태가 미분이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차수가 반대로 어떻게 돼야 될까? 높아져야 되겠지. 얼마만큼? 하나만큼 차수가 높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x의 1차식을 적분한다고 하면 부정적분한다고 하면 차수는 하나가 높아질 거야. 2x가 x제곱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미분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여기 개수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2x라서 여기 그냥 x제곱 바로 미분하면 2x가 되는 건데 여기를 만약에 4x라고 해보겠습니다. 4x면 x제곱이 미분되면 2x가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한 건 미분했을 때 4x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2가 미리 곱해져 있어서
2x제곱을 미분하면 4x가 되는 것처럼 우리 요런 식을 부정적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거 하나 설명할게요. 요 식을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4x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만약에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00 이런 숫자가 있어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상수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상수항이 날아가기 때문에 요 뒤에는 어떤 상수항이 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반영해 주냐면 플러스 C라고 해서 여기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적분상수. 부정적분에서는 요 적분상수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적분상수를 잊지 않고 써주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2x제곱 미분하면 2x제곱 플러스 c 미분하면 항상 4x 되는 거니까 이 c는 무슨 수여도 상관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지수인 c를 쓰면서 적분상수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인테그랄 xn제곱의 dx 이렇게 써볼게요. xn제곱의 dx가 하면 얘는 n제곱이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온 차수니까 원래 함수는 n 더하기 1차였을 거야. 그래야 미분했을 때 차수가 하나 떨어지면서 n제곱이 되겠지. 괜찮죠? 근데 얘를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n 더하기 1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한 건 1 곱하기 xn인데 지금 n 더하기 1 곱하기 xn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2를 앞에 곱해준 것처럼 n 더하기 1분의 1이 곱해져 있어야 얘가 내려오면서 얘랑 삭제되고 xn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적분상수도 붙여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써볼까요? n 더하기 1분의 1에 x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이제 미분을 반대로 하는 과정인 부정적분에 대한 개념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교과서상의 두 번째 이야기가 정적분인데요. 정적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적분. 자, 정적분이란 건 부정적분이란 용어에서 뭐만 다르냐면 부라는 용어만 빠졌습니다. 부라는 용어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부정 좀 이게 좀 아니다 이런 뜻 아닐 부자니까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자가 빠졌으니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적분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우리가 정적분을 땐 여기 t를 많이 써요. 근데 여기랑 여기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얘만 먼저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대괄호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안에 대문자 fx 플러스 적분상수. 그러니까 이 함수의 요거의 부정적분을 대괄호 안에 적어주고 아래에 있는 a를 여기 위에 있는 b를 여기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값을 x에 대입합니다. fb 더하기 c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 값을 x에 대입합니다. fa 더하기 c 그럼 남는 게 그쵸? fb 빼기 fa c는 삭제되네요. 그러면 이 대괄호의 계산이 지금 위에 걸 넣고 아래 걸 넣고 그 두 개를 빼는 거라고 하면 이 값이 나오는 연산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왜냐면 여기 있는 C는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빠지는 과정에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산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연산하는 게 어떤 거다?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란 거고 실제로 정적분 할 때는 이 계산 과정에서도 알 수 있지만 부정적분에서 나오는 적분 상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왜? 어차피 빠지는 계산에서 삭제돼 버리니까.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적분 할 때는 적분 상수가 중요하지 않고 부정적분 할 때는 중요하다. 요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x dx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라고? 대괄호를 먼저 적고요.
안에 이 함수의 부정적분인데 적분상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적어보겠습니다. x제곱이겠죠? 이걸 미분해야 부정적분이 되는 거니까 2x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1과 3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먼저 대입한다 그랬으니까 3의 제곱에서 아래 대입한 거 1의 제곱을 빼주는 식이 되겠죠? 8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정적분을 계산했더니 숫자가 나왔네. 이것도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계산 방법 좀 알아봤는데요.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 자, 가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은요, 일단 계산 결과가 부정적분은 뭐가 나올까? 여기는 함수가 나와요. 함수? 그쵸? 이렇게 함수가 등장했는데 정적분은 좀 제한이 있어요. 우리 위에 아래 이 자리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를 위끝. 그럼 여긴 뭐라 부를까? 그 당연히 아래끝. 이름이 있는데요. 위끝하고 아래끝이 위아래 끝이 숫자면 그러니까 뭐 1, 2 이런 숫자면 계산 결과가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요 아래 부분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얘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부정적분은 함수, 정적분은 위아래 끝이 숫자일 땐 숫자.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적분상수 부정적분일 땐 적분상수 중요하고요. 있어야 되고요. 정적분일 때는 적분상수가 없어도 됩니다. 왜? 빠지는 과정에서 삭제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간단한 연산 그리고 규칙 좀 알아봤는데요. 정적분의 성질 몇 가지 좀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적분의 성질. 좀 자세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몇 개 설명해 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끝하고 아래끝의 값이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a부터 a까지니까 얘는 fa 빼기 fa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값이 빠지니까 값은 제로. 그쵸? 그러면 윗끝하고 아래끝이 같으면 요 내부에 있는 함수가 뭐든 간에 아무리 복잡하든 간에 항상 그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냐면 아무리 복잡해도 그 부정적분은 존재할 거고 그 부정적분이 윗끝 아래끝에 같은 값이 들어가는 것도 맞으니까 항상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해볼게요. b부터 a까지 fx dx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a, b랑 b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계산 좀 해볼게요. 얘는 대괄호 치고 대문자 fx에 a부터 b까지니까 대문자 fb에서 대문자 fa를 뺀 값이 될 거고요. 여기는 대문자 fx인데 윗끝이 이번엔 a가 되고 아래끝이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대문자 fa 빼기 대문자 f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무슨 차이지? fb에서 fa를 뺀 거랑 fa에서 fb를 뺀 거니까 반대죠. 뭐가 반대냐면 연산 순서가 반대잖아요. 그러면 얘 이렇게 써도 될까? 마이너스에 fb 빼기 fa 이러면 이렇게 만나서 플러스 fa 되고 이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fb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지. 우리가 이쪽 방향은 많이 했어요. 정적분을 두 함수값이 차이로 보는 건 많이 했는데 두 함수값이 차이를 정적분으로 보는 거 이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성립하냐?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는 서로 어떤 차이다? 부호반대 차이다. 자, 그러면 정적분 윗끝 아래끝이 순서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정적분 전체 값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얘기해 볼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가 나올 건데 그 함수가 정의되길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걔의 출신이 어디냐 생각해 보면 정적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정적분은 근데 답으로 숫자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함수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윗끝 아래끝에 숫자만 들어가 있으면 정적분 값이 항상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윗끝 아래끝에 어떤 값에 숫자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야 결과값으로도 숫자가 아닌 다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적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런 정적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t를 쓴 이유는 이 x랑 이 t는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 값을 실제로 정적분 해보면 대문자 ft는 소문자 ft 부정적분이고요. a부터 x까지, 그러면 얘는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겠죠. 지금 x자리가 b일 때는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x자리에 숫자가 아닌 문자 x가 들어갔을 때는 결과도 뭐가 나온다? x가 포함된 어떤 식이 나오고 얘는 작은 fx의 부정적분이었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 숫자가 아닌 함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랑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kdk,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rdr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계산이 지금 미지수만 t, k, r로 바뀌었다 뿐이지 함수도 그대로고 윗끝 아래끝도 다 그대로인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엔 물론 t에 대한 함수, k에 대한 함수, r에 대한 함수 다르지만 정적분한 값은 다 어떻게 된다? fx 빼기 fa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돼요. 함수를 만약에 t제곱 dt, k제곱 dk, r제곱 dr 이렇게 놓고 실제로 적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들어가는 건 x하고 a밖에 없으니까 t나 k나 r이나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 마지막 계산 결과를 보면 다 사라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분할 때 이 미지수를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된다. t든 k든 r이든 정적분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값이 똑같다. 그래서 이 문자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문자 선택에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 선택에 자율성이 있다. T, K, R, J, S, A, B, C 뭘로 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분으로 적이는 함수가 뭔지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다양한 정적분, 부정적분 문제 어떻게 푸는지는 학습지 가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 학습지고요. 마지막 학습지입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문제 7문제가 있고 지금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 하면 여기 밑줄 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수업 시간에 다 돼 있을 거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때 대문자 f1 값을 하나 줬고 소문자 f-1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다항함수 작은 fx의 한 부정적분을 큰 f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것 같아요. fx가 인테그랄 fx dx네. 부정적분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건 반대로 말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 이 뜻이잖아. 부정적분이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써놓을게요. 큰 걸 미분하니까 작은 게 나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요거랑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헷갈리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다항함수 작은 fx의 부정적분을 큰 fx라고 하면 요거 적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쳤죠? 여기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다는 거냐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거 항등식이란 뜻이고, 항등식은 좌변식과 우변식이 아예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여기에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에도 1을 대입하고, 여기 마찬가지 2를 대입하면 2, 3 무슨 숫자를 대입하든 항상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몇 가지 좀 계산을 해볼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정적분이나 정적분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이랑 같냐면 양변 미분해봐. 양변 동시에 미분해. 이 말과 아예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좌변 미분한 거, 우변 미분한 거 같다고 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두 식은 애초에 같은 식이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해라? 양변 미분해라. 양변 미분하지 않고 이 문제가 풀리면 문제가 잘못 나온 거다. 잘못 만들어진 문제다. 그 정도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항등식을 줘놓고 미분을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양변 미분부터 출발해 볼게요. 좌변 미분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f'x는 우변 곱미분이겠죠? x 미분하면 1 그대로 두면 fx 더하기 x 그대로 두면 1 그 다음에 fx 미분하면 f'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x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적히겠네요. 괜찮죠? 근데 보면 지금 이거가 fx랑 같은 거지? 부정적분을 미분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랑 이렇게 소거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x 곱하기 f'x가 12x 세제곱 빼기 2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x를 나누면 f'x는 12x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f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얘를 부정적분해서 fx를 찾아보겠습니다. 미분을 반대로 하는 게 적분이니까 도함수가 있을 때 적분을 통해서 원래 함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fx는 미분했을 때 12x 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4x 세제곱이어야겠네. 그래야 미분해야 12x가 제곱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되겠죠. 적분할 때 이 팁은 뭐냐면 내가 적분 결과라고 생각한 요식을 어떻게 해본다? 다시 한번 미분해 본다. 미분해서 똑같이 이게 나오는지 확인해 본다. 미분해 볼게요. 12x 제곱 마이너스 2 맞네요. 요거인 것 같습니다. 요런 상태인데 f-1을 하려면 f-1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c 즉 c 빼기 2니까 우리는 c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근데 남아있는 지금 힌트가 대문자 f1이 5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식에 x1 한번 대입해 볼게요. x1 대입하면 대문자 f1은요 f1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f1은 5라 그랬으니까 5는 f1 빼기 2 그러면 f1은 몇?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f1이 7이니까 여기 1 대입하면 2 더하기 c 얘가 7이어야겠네요. c는 5니까 얘는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1은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 중요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걸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여기 대문자 f'이 소문자 f랑 같다는 거,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연습을 해두면 좋겠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fx가 완전히 다 주어져 있고요. 요런 복잡한 식의 계산 결과를 물어봅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f't의 제곱이니까 ft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냥 x를 t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t의 제곱 3t 마이너스 1이라 적고요. f't 구해볼게요. f't는 4t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f't의 제곱은요 4t 세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16t 6제곱 24t 세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 더하기 h까지 16t 6제곱 24t 세제곱 플러스 9dt를 적분해라. 그리고 이런 걸 붙여라. 이런 문제인데 이거 너무 복잡한데? 왜냐면 부정적분 해보면 7분의 16t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1부터 1 더하기 h 넣으라는 건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1 더하기 h만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걸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거 풀 수 있나? 이거 지금 요거는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 이거 이항 정리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고 이게 어떻게 전개되냐면 콤비네이션 조합 배웠잖아요. 이렇게 전개돼요. 7C0에 H0 7C1에 H1 7C2에 H제곱 7C6에 H6제곱 7C7에 H7제곱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야. 이거 모르잖아. 근데 모르잖아. 저 앞에 개수가 조합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내년에 배울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지울게요. 이거 아니면? 왜 문제는 제곱으로 둬서 이거를 해볼 만하게 만들었냐 이거야. 문제 좀 바꿀게요. 100제곱으로 바꿀게요. f't의 100제곱을 적분하고 h분의 1 해주고 리미트 h 0으로 보낸 그런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런 계산할 엄두가 안 나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빨리빨리 회전하지. 그죠? 그 말은 지금 이 말 왜 했냐면 내부가 아무리 복잡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00제곱이에요. 바꿨어요. 문제 가볼게요. f't의 100제곱을 부정적분한 걸 생각해 볼게요. 인테그랄 f't 100제곱의 dt 얘를 뭐라 할 거냐면 대문자 f't 라 하겠습니다. 라 하자.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한다고? 요거 똑같은 거예요. 대문자 f't는 인테그랄 f't의 100제곱이랑 같다. 요런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여기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 1 더하기 h에 f't의 100제곱의 dt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분되는지는 몰라도 이건 알아요. 부정적분이 대문자 ft라는 건 아니까 여기에 1 더하기 h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자, 여기 있잖아. 이거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t라고 했잖아. 정적분은 여기에 부정적분을 넣어주는 거였고. 그럼 얘는 대문자 f의 1 플러스 h 빼기 대문자 f의 1 이렇게 적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앞에 요것들 붙여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적분 대신 뭐 넣는다고? 요거 넣는다고. f1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쓰면 괜찮을라나? 이렇게 1 더하기 h 빼기 1이 h인데 h 있는데 이거 뭐죠? 이거 그거네. 미분계수의 정의다. 대문자 fx에 x1에서 fx 또는 ft의 접선이 기울기네. 즉 미분계수네.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렇게 됐었잖아. 평균 변화율이 극한으로 정의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뀐다? 대문자 f'1과 같아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문자 f'은 이렇게 된다며 결국에 얘는 뭐랑 같아? f'1의 100제곱이랑 같네. 이게 답이고요. f'1 구해볼까요? 4x 세제곱 플러스 3이니까 여기 1 넣은 거 7의 100제곱이랑 같네. 답이 7의 100제곱이겠죠.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가 정적분 안에 있는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더러운 함수가 나와도 이렇게 리미트 또는 h분의 1 이런 거 뭐를 만들어주는 거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들어주는 이런 재료들이랑 같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풀이가 존재할 거다. 요거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적분 내부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직접 적분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왔다. 정적분으로 적이는 함수가 나왔고요. 우변엔 그냥 다항함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1이 7일 때 fb는 이거 결국에 a랑 b 찾아주세요 이 문제네요. 자, 그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관련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했고요. 1번. 자,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적분으로 적이는 함수,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거의 같이 있고요. 요럴 때 x 값을 어떻게 조정해주면서 답을 구해낼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세 가지는 반드시 쓰이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 문제 딱 보면 하고 시작하는 것도 제일 좋습니다. 가볼게요. x자리에 아래 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뭘까요? 아래 끝 1이겠죠. 1. 즉 x에 1 대입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보자고. x에 1 대입해 볼게. 1부터 1까지 ftdt는 2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네. 오케이. 왜냐면 여기 x에 1 들어가면 여기랑 여기도 다 1 넣어줘야 되니까. 항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1부터 1까지 ftdt는 뭐예요? 0이네 이거. 왜? 윗끝 아래끝 같으면 내부 함수랑 상관없이 항상 0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얻었냐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이거 하나 얻게 됐네요. 괜찮나요? 2번 가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으면 뭐라고 했죠? 위에서? 뭐 해보라고? 양변 동시에 미분에 항상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변 여기는 잘 미분하는데 이거 미분이 좀 어려워요. FTDT 얘를 미분해보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d d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DT 요거를 미분해봐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 d dx의 내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부 계산하면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1이고요. 대문자 fx는 작은 fx의 부정적분이다 해서 이 표현까지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숫자죠? fx에 1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 맞고, 그럼 얘의 결과물이 결국에 ddx의 fx니까 f'x가 된단 말이야. 큰 f'x. 근데 큰 f'x는 뭐랑 같냐면 작은 fx랑 같다 그랬어. 그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이런 정적분으로 적이는 함수를 x로 미분했더니 뭐가 된다? 그냥 fx가 됐네.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던 함수가 그냥 그대로 나왔네. 근데 뭐만 달라졌다? 미지수가 t에서 x로만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좀 필기를 해볼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니까 양변을 미분하는 거고요. 좌변 미분해 볼게요. 아까 말대로 fx. 좌변, 우변은 6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b는 삭제되고요. 두 가지를 얻었어요. 얘랑 얘를 얻었어요. 근데 f1이 7이라네? f1은 6 더하기 a. 얘가 7이다. 그럼 a는 1, b는 마이너스 3.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fx는 6x제곱 더하기 1,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fb는요 f-3이랑 같고 f-3은 6 곱하기 9 더하기 1 55 이렇게 되겠네요. 보기가 편집 실수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5.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지금 3개 얘기했는데요. 2개밖에 얘기 안 했어요. 3개 얘기한다 그랬는데 1번, 2번 아래끝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 2개 얘기했습니다. 다 세 번째는 뒷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4번 가볼게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의 그림과 같고 0하고 6일 때 함수값이 0이다. 그림에도 잘 나와 있고요. 이런 상황일 때 극대값이 20, 극소값이 2일 때 f2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가볼게요. 이거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 f'x가 3차 함수인데 미분했으니까 얘는 2차 함수 맞고요. 최고차항은 모르는데 그는 0이랑 6이래.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 그러면 얘는 ax제곱 빼기 6ax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fx에 대한 정보니까 이거 부정적분해서 fx 구해볼게요. fx는 3분의 a x 세제곱 빼기 3a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거 빨리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빨리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천천히 영상 멈춰놓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fx가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극대값이 20이고 극소값이 1에 이 말은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서 원래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여기가 6 여기가 0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극대값은 극대값 뭘 얘기하는 거야? 0에서 함수값이지 f0. 왜냐면 0일 때 올라갔다가 6일 때 내려오니까 f0이 20. 극소값은 f6이랑 같고 얘가 2다. 모르는 미지수 2개고 힌트 2개니까 A랑 C 찾으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f0 가볼게요. 0 넣으면 0, 0이니까 C가 20이라는 뜻이고요. f6 가볼게요. f6은 3분의 A 곱하기 216 빼기 3A 곱하기 36 더하기 20. 복잡하다. 72A 빼기 108A 더하기 20이 2다.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6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6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A는 2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A 구했고요. C도 아까 구했으니까 fx는 6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f2 구해볼게요. f2는 6분의 8 빼기 6 더하기 20 이렇게 되죠. 3분의 4 더하기 14 3분의 46 이런 식으로 풀리겠네요. 2번.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적분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 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을 만족한다. 이때 f-1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게 이제 3번이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번 한번 가볼게요. 아까 요건 어디서 나온 3번이냐면 여기 1번, 2번에 대한 3번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 1, 2, 3번은 무조건 하고 시작하자. 이게 우리 약속이었고요. 1번은 아래끝 대입, 2번은 양변 미분, 3번 가볼게요. 3번은 정적분 형태 찾기라고 불러요. 형태 찾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고 지금 여기는 뭐가 있냐면 정적분이 또 있어요. 1부터 2까지 FTDT. 이걸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좌변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요. 우변은 그냥 다항함수인데 정적분이 있는 다항함수. 이런 형태인 문제입니다. 근데 약간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얘는 함수가 맞아. x에 대한 함수야. 그지? 여기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파란색 상자친 1부터 2까지 FTDT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윗끝 아래끝이 다 숫자면 얘 결과값이 뭐다? 숫자다. 이거 지금 그럼 뭐다? 숫자라고 숫자. 1, 2 그런 숫자라고요. 숫자입니다. 요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면 어떻게 된다? 미분하면 사라지겠지. 그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A나 K 이런 걸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형태를 찾는다는 건 여기 X자리에 적절한 X값을 대입해서 요 숫자와 연관시킬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X자리에 뭘 대입해서 얘랑 연관 지을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우리 1번, 2번 먼저 할까? 1번. 1번 뭐였죠? 아래끝 대입. 가볼게요. 그럼 X에 몇 대입하라는 거야?
여기 아래 끝이 몇이에요? 이 문제? 2잖아 2. 그러면 x에 2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래 끝 대입이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윗끝 아래 끝을 같게 만들어서 정적분 값을 내부 함수랑 무관하게 0으로 만든다. 이게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2부터 2까지 ftdt는 8 더하기 4a 더하기 2 곱하기 1부터 2까지 ft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긴 몇이라고? 0이라고. 자, 그러면 2배의 1부터 2까지 ftdt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를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요거 하나 얻었고요. 2번 가볼게요. 양변 미분도 해보자. 양변 미분 해볼게요. 좌변은 fx가 남을 거고요. 우변은 3x제곱 플러스 2ax. 여기 주목. x랑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얘는 그냥 kx, rx, 뭐 bx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을 미분하면 뭐만 남아? k만 남지, r만 남지, b만 남지. 1차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뭐만 남는다? 1부터 2까지 ftdt만 남는다. x가 미분돼서 사라지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괜찮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마땅히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보류시키고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뭐였냐면 정적분 형태를 찾으라는 거였고요. x값에 어떤 걸 대입해서 얘랑 연관 지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x에 이걸 한번 넣어보고 싶어.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부터 1까지 ftdt는요. 1 더하기 a 더하기 1부터 2까지 ftdt 이렇게 적히겠네요. 근데 얘도 1부터 2까지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얘랑 같은 거니까 뭔가 연산이 됐을 텐데. 근데 정적분 윗끝 아래 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랬고 바꾸면 그 대신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책임진다? 부호로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요 반대쪽 등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2에 1부터 2까지 ftdt가 얘는 이쪽으로 또 넘어오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2배의 1부터 2까지 ftdt를 앞에서도 구해놨는데 마이너스 4a 빼기 8이라는 값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그럼 얘 두 개는 어떻다는 거야? 서로? 같은 값이란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a 빼기 8이랑 마이너스 a 빼기 1을 같다라고 둔다는 거지. 그러면 a가 3a는 마이너스 7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a 값 구할 수 있고요. a 값을 구하면 요 네모 상자도 구할 수 있는 게 2배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dt가 마이너스 a 빼기 1이니까 3분의 7 빼기 1 3분의 4라는 거네. 즉 결국에 1부터 2까지 ftdt가 3분의 몇? 2라는 거네. 이것도 구했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 아까 우리 여기 구해놓은 게 3x제곱 빼기 3분의 14x a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플러스 3분의 2였다. 왜? 여기랑 여기 구했으니까. 대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fx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 f-1 구해볼게요. f-1은 3 더하기 3분의 14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25 이렇게 계산되나요? 2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끝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정적분 형태 찾아서 관련 있는 형태로 조작하는 거, 요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적분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왔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6번으로 갈게요. 4번이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x의 콤마 fx에서 접선의 기울기 얘기했으니까 얘는 결국 이 얘기네. 도함수를 준 거랑 같네.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죠. 얘가 x제곱 더하기 a다. 이런 상황이고요. 3, f3에서 x축과 접한다. x축과 접한다고? 그러면 이거네. 3, f3이라는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데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 왜냐면 접하려면은 이 점은 x축 위에 일단 어쨌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접한다는 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요 말에서 뭘 얻을 수 있냐? 1번 F3은 0이다. X축과 접하니까요. X축. 2번 뭐도 얻을 수 있다? F'3도 0이다. 왜? 접선의 길이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해됐어요? 요 두 개가 가능하다. 근데 이러면 너무 쉬운데? F'3 구해볼게요. F'3은 여기 3 대입하면 되니까 9 더하기 A 이렇게 나오죠. 얘가 몇? 0이다. A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는요. X제곱 빼기 9니까 얘는 풀마 3을 근으로 가지겠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3차 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3,F3에서 X축과 접한다 그랬으니까 X축은 이렇게 지나가겠네. X축. 이런 상황이네. 아마 여기 X값 구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바로 몇이에요? 구할 수 있나? 극값하고 극값 거리랑 그 극값에서 근까지 거리 몇 대면? 2대1.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실제 거리가 여기는 3이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이것도 설명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자. 여기가 X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F'X를 적분하는 거예요. Fx는 미분했을 때 이 식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9X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3,0은 지나야 된다는 거니까 F3이 여기 3 넣어볼까? 9 빼기 27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네. C 몇이야? 18. 바로 나오네. C값이 18이다. 이렇게 구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극대값을 구하랬으니까 여기 X값인 마이너스 3이 함수값이 답이 되겠네요. F-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27 플러스 18 3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36. 괜찮나요? 그냥 부정적분하고 부정적분하고 도함수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X축과 접한다는 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봤었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오케이 양변 미분해보란 뜻이겠네. 가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설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x까지 x-t의 f'(t) dt 이런 식이 있는데요. 지금 얘는 어떤 의미냐면 요 안에 있는 식을 적분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설명을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안에 있는 식은요 t로만 적분한다 이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식에 있는 미지수 중에 t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서 예제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인테그랄 x 빼기 t의 dt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x 빼기 t의 dt 부정적분입니다. 근데 t만 변수로 생각한다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미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1 t제곱 플러스 c 이게 지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고 잘 모르면 당연한 거야. 헷갈려. 근데 봐봐. 얘를 t로 미분해 볼게. 뭐로 미분한다의 요 미지수는 뭐냐면 이게 아닌 다른 값은 그냥 다 상수 취급한다는 거야. 숫자 취급한다는 거야. 그럼 t로 미분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숫자가 된다는 거야. x니까 t가 아니니까. 그러면 숫자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그냥 삭제돼. 얘도 삭제돼. 그러면 t로 미분하면 남는 건 여기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t만 남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 빼기 t가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적분하면 안 된다는 거겠네. 그렇지? 그러면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t로 미분했을 때 x만 남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x 곱하기 t 빼기 2분의 1 t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t로 미분했을 때 얘가 t에 붙어있는 상수처럼
개수처럼 행동하니까 얘는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고 상수는 사라지고, 그래서 x 빼기 t를 미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미지수로 적분하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지금 여기는 t로 적분한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좀 어려운 얘기. 멈춰놓고 몇 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0부터 x까지 x 빼기 t, f 프라임 t, dt를 생각해 봤을 때 x랑 t는 여기서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하니까 그냥 좀 쪼개 볼게. 0부터 x까지 x 곱하기 f 프라임 t, dt랑 빼기 0부터 x까지 t, f 프라임 t, dt 이렇게 쪼개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t는 적분이 되는 t야. t로 적분한댔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x는 어때? 요 t에 걸리지가 않아. 얘는 그냥 상수 같은 거야. 숫자로 따지면 2나 3 같은 거야.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상수일 거야. 그러면 상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0부터 x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좀 더 해볼게요. 우리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는 적분이 요것밖에 없으니까 3번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아래 끝에. 아래 끝 몇이야? x0이네. x0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f0 더하기 0부터 0까지 0 빼기 t의 f 프라임 t dt 중요하죠? 는 g0 이렇게 되겠네. 안에가 뭐든 간에 얘랑 얘랑 같으면 0이라고 날라간다고. 그러면 f0이 g0이랑 같다는 거고 f0이 0이라 그랬으니까 g0도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 얻었고요. 2번 가볼게요. 2번 양변 미분해 보겠습니다. 양변 미분 갈게요. 자,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천천히 갈게. 여기 미분해 볼게요. 여기 이겁니다. 이거 미분해 볼 건데 봐봐. 얘 지금 x에 대한 함수야. x로 미분할 거야. 얘는 어때? 이거 x에 대한 함수야. 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 여기 x 들어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x에 대한 함수야. 그러면 함수랑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땐 이거 미분할 땐 뭐 해야 돼? 곱미분해야 돼. 얘는 어때? 함수가 내부에 곱해져 있지만 하나의 함수야. 얘는 그냥 단일 미분하면 돼. 중요합니다. 얘는 x랑 x에 대한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 얘는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함수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미분.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미분해 볼게요. 곱미분, 앞에 거 미분, 그냥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x 그냥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 f 프라임 x.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해 볼게요. 어떻게 된다고?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고 x가. 빼기 x f 프라임 x. 얘가 몇? g 프라임 x. 우변 미분. 얘랑 얘랑 삭제되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f 프라임 x 더하기 0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얘가 g 프라임 x 이렇게 되네. 이런 상황이네. 근데 여기 봐볼게요. f 프라임 t 부정적분에 x 0 넣으면 이거 이렇게 되지 않나? ft에 0하고 x. 얘의 부정적분은 얘 맞잖아.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fx 빼기 f0 이렇게 적을 수 있고 f0이 0을 했으니까 얘는 그냥 fx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뭘 얻었냐면 f 프라임 x 더하기 fx가 g 프라임 x다. 이런 식으로 얻게 됐네요. 괜찮나요?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1번으로 요걸 얻었고 2번 양변 미분으로 이 식을 얻게 됐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슥슥슥슥. 뭘 얻었다고? f 프라임 x 더하기 fx가 g 프라임 x다. 이걸 얻었다고요. 자, 여기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f1 더하기 g1이 값이 궁금한 건데, 자, 이제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될 상황이 왔어요. gx는 뭐라 그랬냐면 4차 함수래. 근데
우함수래. 우함수면 어떻게 적힌다는 거야? 최고창이니까 x 4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항이 있어야 돼, 없어요? 이 세제곱항이 있으면 안 돼. 세제곱항이 있으면 우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ax의 제곱으로 바로 갈게. 1차항도 마찬가지. 있으면 우함수 될 수 없어. 상수항 이렇게 갈게요.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g0이 0인 것도 찾았었잖아. 그래서 b도 0이다. 여기까지도 알 수 있겠네. fx는 이렇게 생겼네요. 괜찮죠? 근데 g'x도 궁금하대. g'x 구해볼게요. 미분해 보겠습니다. 4x 세제곱 플러스 2ax. 즉 여기 몇이라는 거야? 3차식이고 4x 세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네. 3차식이네. g'x가. 그러면 fx는 몇 차식일까? fx 더하기 f'x는 누구 차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f가 차수가 클까? f'이 차수가 클까? 당연히 f'은 f를 미분한 함수인데 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낮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f의 차수가 3차라는 거야? f' 차수가 3차라는 거야. f가 f'이 3차면 f는 4차인데? 여기가 4차가 되면 얘랑 식이 달라지는데? 그지? 그러면 우리 이런 추론도 할 수 있네. 아, 그러면 f가 3차 함수네. 그리고 f'은 2차 함수네. 이래야 요 좌변이 3차 함수가 되네. 이거랑 같아질 수 있겠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fx를 이렇게 둬볼게요. fx를 3차라 그랬으니까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둬볼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f'x는요? 3ax 제곱 2b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 더 해볼게요. 더하면 ax 세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cx 더하기 c 플러스 d가 이게 된다. 4x 세제곱 더하기 2ax가 된다. 아, 여기 a, 죄송해요. a 말고 여기 p라고 할게요. 2px. 왜 바꾼지 눈치 빠른 친구 알았죠? 여기 a랑 겹쳤네요. 요 a랑 요 a랑 같지 않습니다. p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수 비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a는 4랑 같아야 되겠네. 여기 3차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2차항 가볼게요. 3a 더하기 b는 어라? 2차항이 없네? 0이어야 되네. 그 다음 2b 더하기 c는 2p랑 같아야 되네. c 더하기 d는 0이어야 되네. 아, 근데 이거 놓쳤다. f0이 0이니까 여기 0 넣은 거 d가 0이네. c도 0이네 그럼? b랑 p랑 같네? a는 4니까 b는 마이너스 12네. 그러면 p도 마이너스 12네. 괜찮아요? 좀 빨랐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얘랑 얘랑 같아야 돼서 a는 4 맞고요. 여기가 그러면 12 더하기 b가 되는데 여기 개수가 0이어야 돼. 왜냐면 아래 게 2차식이 없으니까. b 마이너스 12 여기서 이렇게 구했고요. 여기 마이너스 12 넣으면 c 빼기 24인데 c가 0이랬잖아. 왜냐면 d가 0이니까 c도 0이야. 그지? c가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는 거니까 p도 마이너스 10이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fx는 4x 세제곱 b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2x제곱 c는 0이네. 죽고 gx는요 x 4제곱 p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2x제곱. fx랑 gx를 모두 구했습니다. 자, f1은요 마이너스 8, g1은 마이너스 11. 그러면 f1 더하기 g1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19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이런 식으로 1권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지금 이 필기 전에 지우기 전에 있던 지금 이렇게 미지수가 섞여 있을 때 정적분하는 방법 그리고 미분하는 방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적분으로 적이는 함수 풀 때 해야 되는 세 가지 방법 아래 끝 대입, 양변 미분, 정적분 형태 찾기 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학2 모든 학습지 문제풀이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